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56쪽부터 57쪽까지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 필기구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문자열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지털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을 전부 다 컴퓨터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에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저장 장치들은 많은 자료들을 무한대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할 때 이런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또는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효율적인 저장장치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종소리가 나네요. 녹음을 다시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도 학교의 종소리가 좀 그립지 않을까 해서 다시 녹음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활 속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표현할 때에는 각 정보의 특징을 살려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실제 상황과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어떤 사진이 너무 화질도 떨어지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좀 불만족스럽겠죠. 또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의 움직임이 딱딱딱 끊어지고 너무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동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들을 일상생활의 자료들을 컴퓨터에 저장할 때, 디지털화 할 때는 그런 각 정보의 특성을 최대한 똑같이 보이도록 저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과 주어진 상황, 목적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보의 형태는 각각 다르죠. 그리고 사용 용도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저장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 자원 재활용을 위해 같은 정보를 더 적은 수의 비트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정보를 하더라도 적게 저장 장치를 차지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원활하게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의 재활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크기가 작을수록 기억장치의 저장 공간과 또 장치 간 데이터의 전송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일상생활의 자료가 디지털화 했을 때 실제 거의 유사하다면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의 특성이나 상황, 목적에 맞게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해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이 세 개의 그림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편집해야 하는데 고해상도라 파일을 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파일의 용량이 커지죠.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그 그림을, 사진을 하나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짜증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한 사례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MP3 저장 장치에다가 또는 뭐 스마트폰에 우리가 음악을 많이 담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음질을 다운시켜서 음질의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까 음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사진을 그냥 찍었는데 또 너무 작은 사진이죠. 내가 이것을 크게 확대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림 이미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비트맵 이미지들은 이렇게 깨지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찍어서 크게 쓰려고 한다든지 크게 찍어서 작게 쓰려고 하는 것도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우리가 일상에서 뭐 이런 사례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의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나 상황, 목적에 맞게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57쪽 문자열의 효율적인 정보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의 형태가 텍스트 입력이죠.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 이런 텍스트를 우리 문자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자의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 천자 속에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자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자열을 압축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적은 디지털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문자열을 압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런길이 압축 방식과 램펠 지부 압축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런길이 압축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런길이 압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자열에서 동일한 문자가 연속해서 반복했을 때 그 반복되는 문자를 압축해주는 방식이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원래 문자열은 BBBB, WW, BBB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자열을 압축하면 B가 4개죠. W가 2개, 또 B가 3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자열의 개수 자체가 왼쪽에 있는 BBBB, WW, BBB 보다는 B4, W2, B3 이렇게 해줬을 때 훨씬 더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작게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런길이 압축 알고리즘은 반복되는 문자가 길거나 자주 나타날 때 압축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단어 형태의 압축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램펠 지부 압축에 대해서는 단어 수준의 압축을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여기에서는 이런 문자가 동일한 문자가 반복됐을 때 압축 효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만 된 그림이나 뭐 팩스 정보, 이 팩스 정보는 흑백으로만 전달이 되니까요. 또는 단색의 만화, 요즘 뭐 인터넷 만화들도 다 이제 컬러풀하긴 한데 이런 흑백 만화 등을 압축을 했을 때 런길이 압축을 하면 압축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램펠 지부 압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램펠 지부 압축 방식은 가까이 있는 동일한 패턴의 상대적인 위치와 패턴의 길이로 문자열을 치환하여 표현하는 압축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대적인 위치와 패턴의 길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래 문자열은 A, B, C, D, A, B, C, E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A, B, C가 반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한다면 자, A, B, C, D는 그대로 써주고 반복하는 문자열 A, B, C죠. 이 A, B, C가 이 4는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이 A가 반복하는 길이, 위치죠. 상대적 위치.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부터 A가 반복된 거죠. 그리고 몇 개의 글자가 여기 패턴의 길이죠. 패턴의 길이는 A, B, C 3개가. 그래서 여기서 4, 3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2는 반복 문자열이 아니니까 그대로 2를 써줬습니다. 이 런 길이 압축은 매우 쉽죠. 동일한 문자열이 반복될 때 그 반복된 숫자를 써주는 거니까. 그런데 램펠 지부 압축은 한마디에 금방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문자열이 원래 문자열이 A, B, C, D, A, B, C, E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문자열은 A, B, C죠. 이 A, B, C를 압축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A, B, C, D, A, B, C, D를 그대로 써주고 반복하는 문자열을 A, B, C 쓰는 것이 아니라 이 A가 나타났던 반복했던 위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네 번째의 위치죠.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개의 문자가 A, B, C, 3개의 문자가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A, B, 네 번째 위치에서부터 A, B, C 얘들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는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써줬어요. 한 번 더 설명을 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금방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램펠 지부 압축 효율은 우리가 현재 압축 방식 중에서 가장 압축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다, 정보를 압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램펠 지부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압축 방식인 것이죠. 자, 교과서 57쪽에 생활 속 그림 압축하기라고 하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을 런 길이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런 길이 압축에서 이 파란색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파란색이 9개를, 검정색이 3개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런 길이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한다면 이런 방식이 되겠죠.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 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은 9개, 검정색은 3개, 파란색이 하나, 노란색이 2개, 파란색이 5개, 검정색이 4개 쭉 이렇게 써내려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런 길이 압축 방식은 똑같은 동일한 패턴이, 동일한 문자가 반복한 것을 그 숫자로 써주면서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